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여러분들 주식하시다 보면 선반영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즐겨서 사용하는 용어고요. 사실 단어 자체의 뜻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선자를 써서 한자로 주식시장은 어떤 이벤트를 미리 땡겨서 반영을 한다는 의미가 선반영이죠. 근데 단어 자체는 쉬운데 이게 막상 이해하자면 어렵습니다. 물론 이해한 사람들은 이제 이해하고 이게 선반영이라는 단어가 뭔지 이미 머릿속에 와 닿으신 분들은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우리 상식과 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선반영이라는 개념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그 선반영이라는 게 뭐 우리한테 주로 이제 잘 모르면 돈을 선반영이라는 개념을 모르면은 돈 까먹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어떤 선반영이란 개념의 이해가 잘 안 돼서 돈을 까먹은 예를 좀 몇 가지 들어보자면요. 뭐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 작년에 실적이 작년 초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제가 알기로 작년 상반기까지 실적이 계속 좋았어요. 분기별 실적이 뭐 10조 원 뭐 이랬었던 것 같은데 근데도 불구하고 분기 실적 10조 원인데 사상 최고 실적인데 주가는 빠지고 있어요. 그죠? 실적이 오르는데 주가가 빠지고 있다. 예. 이것도 아주 선반영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돈 까먹기 딱 좋은 그런 예입니다. 또 하나, 얼마 전에 8월달 초에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악재가 나왔어요. 악재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 악재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뭐라고 했습니까? 주식 사자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한 달째 지금 주식이 어마어마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악재가 해결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이미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재들이 다 선반영 돼서 더 이상 이제 뭐 어떤 악재에도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는 뭐 그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선반영이라는 게 일어날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사람들이 미래를 몰라요. 사람들이 미래를 몰라.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요. 불안해. 그러니까 미래를 모르는 데서 일단 모든 게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심리가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해요. 왔다리 갔다리 해. 정말 주가 변동하고 똑같이 사람들의 심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선반영이라는 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떨어지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는 공포, 이런 것들 때문에 선반영이라는 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삼성전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요 날이에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요 날인데, 사람들은 실제로 요 날 실적이 좋겠지라고 하고 이 실적 발표 한 달 전부터 주식을 산단 말입니다. 요거 보고 주식을 사요. 그래서 미리 짜불짜불 주식이 올라요. 그래서 막상 실적이 발표돼가지고 이날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날인데 정작 이날은 또 주가가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또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악재가 나왔다. 뭐 예를 들어 어떤 상장사가 뭐 법원에서 뭐 벌금을 낸다, 대규모 벌금을 낸다라는 악재가 떴다 칩시다. 법원 판결일은 여기에요. 요 날까지 벌금 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벌금 내는 날 주식이 빠지는 게 아니죠. 판결이 난 날, 그날 주식이 빠지게 되죠. 그죠? 막상 그 상장사의 계좌에서 돈 빠져나가는 악재는 요 날 발생하는데 법원 판결 난 요 날부터 주식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본적인 분석을 하지 않고 일단 무서우니까 계좌에서 돈 빠져나가는 날은 요 날이지만 미리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미리. 기본적 분석 생각해보면 현금이 나가는 날은 요 날인데 왜 그럼 주식이 요 날 빠져야지 미리 빠지지 않습니까? 이게 선반영이에요. 어떤 호재가 딱 터지기 전에 사람들이 미리 주식을 막 사재껴서, 그러니까 이 호재 때문에 주식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리 주식을 한 달 전부터 야금야금 사서 막상 이 호재가 딱 발표되는 요 날에는 더 이상 주식을 살 사람이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 이 호재를 기대하고 주식 샀던 사람들은 이미 다 샀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살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어떤 악재가 나온다. 요 날 악재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식이 떨어지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요 날부터 주식을 팝니다. 여기서부터 주식을 팔고 팔아가지고 이 자리에 가면은 더 이상 주식을 팔 사람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반등하고 반대의 경우는 오히려 떨어지고.
아시겠죠? 요게 이제 뭐 기본적인 선반영의 원리라고 뭐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사실상 이 주식시장이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호재가 나왔는데 주식이 빠지고 악재가 나왔는데 주식이 오르고 이 모든 것이 선반영이란 개념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라는 게 뭐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봤을 때는요. 하여튼 뭐 물론 이건 이제 뭐 일반적인 악재, 일반적인 호재, 일반적인 이벤트일 경우고 뭐 물론 돌발 악재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돌발 악재 같은 경우 선반영이란 개념 없이 뭐 돌발 악재 정말 시장이 몰랐던 거, 막 정말 시장이 몰랐던 그런 악재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재료가 탁 터지면은 그날부터 해서 본격적인 시세가 시작되고 그날부터 해서 본격적인 시세가 뭐 꼬꾸라지거나 오르거나 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런 거는 조금 뭐 스페셜한 케이스로 좀 예외로 두고 아무튼 일반적인 경우 선반영이란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벌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어떤 뭐 이벤트의 진행 상황 이런 걸 보면서 돈을 버는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 이 우리 주식쟁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주가의 흐름인 것 같아요. 주가의 흐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주식이라는 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식을 뭐 자선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 없고 돈 벌기 위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게 모두가 다 주식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주가가 어느 레벨 그래서 그 주가 자체를 좀 신경 써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올랐으면 뭐냐면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주식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많이 올라버린 주식은 밑에서 산 사람들이 팔고 싶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떨어진 주식은 뭡니까? 많이 떨어진 주식은 저 주식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주식시장으로 움직이는 건 그거밖에 없어. 많이 오른 주식은 후려 팔고 많이 빠진 주식은 싸니까 사야 되고 제가 봤을 때 주식시장으로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그거예요. 누군가 사니까 오르고 누군가 파니까 떨어지는데 많이 올랐으면 그만큼 악재가 없고 많이 빠졌으면 그만큼 호재가 없습니다. 주식에서는요.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은 그래서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주가가 이 정도 됐으면은 뭐 비싼 편에 속한다. 이 정도 떨어졌으면 싼 편에 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주가에 대한 주가에 대한 좀 감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돈을 벌려면은 솔직히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그죠? 뭐 정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식에? 예. 사과 하나 값도, 과자 값도 매일매일 몇백 원씩, 뭐 한 달에 몇천 원씩 바뀌는데 이 솔직히 거대한 회사들의 가치를 어떻게 우리 같은 개인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랫동안 이 시장에 남아서 살아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대략적으로 뭐 눈에 좀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야, 이 정도 했고 이 주식이 이 정도 빠졌고 이 정도 분위기면 주식은 싼 편에 속한다. 이 주식이 이 정도 올랐고 시장 분위기가 이 정도고 다른 사람들이 주식을 막 사 모아 내 친구들이 막 주식시장에 들어와 주식을 산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지금 주식이 비쌀 가능성이 높겠네. 뭐 저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좀 그런 감각을 빨리 얻으시려고 하는 게 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식으로 성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게 아닐까 생각해요. 사실 뭐 미래는 못 봅니다. 미래는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저도 미래를 볼 수 있다 이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거는 해도 되겠다. 저거는 하면은 안 되겠다 라는 정도의 좀 그 정도 생각은 오는 것 같습니다. 뭐 오래 했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가 내일 5만 원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좀 오반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뭐 하여튼 요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거는 해도 돼. 저거는 하면 안 되겠다. 저거는 하면 돈 좀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구체적인 시간이나 얼마나 이런 건 몰라요. 단지 저거는 위험 대비 수익 비교해 봤을 때 저거는 괜찮을 것 같다. 이 정도 느낌은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 느낌에 꽂힌 게 지금 이제 반도체죠, 그죠? 그 정도 느낌에 꽂힌 게 반도체.
물론 뭐 다른 종목들도 할 수 있어요. 뭐 돼지열병 이런 것도 저도 매매하고 싶긴 한데 솔직히 그런 거를 안 하는 이유는 위험 대비 수익이 좀 그죠? 너무 고수익이긴 고수익인데 너무 좀 위험을 많이 감수해야 되면 그것도 좀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려해 봤을 때 지금 할 만한 건 반도체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뭐 드는 거죠. 아무튼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선반영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습니다. 주말 동안에 이거 책 보다가 생각난 주제인데요.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요거 책 보다가 그 생각난 주제인데 한번 좀 떠들어 봤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리플로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